실적이 단연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아티스트 라인업 탄탄하죠. 재계약 이슈 없죠. 본업에 대한 뭐 오너 리스크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사업 포트폴리오 음억 음반 MD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엔터 쪽이 좋으면 단연 최대로 좋은 성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네,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주력해서 좀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콘텐츠 엔터. 아, 콘텐츠 엔터. 네. 살짝 눈치채기는 했는데, 네. 아니 뭐 재벌집 아바타 다 보셨어요? 다 봤죠. 다 봤어요? 네, 오. 저는 아바타 같은 경우는 방송 일정이 있어서 네. 첫날에는 못 보고 두 번째 날에 아이맥스에서 바로 봤고요. 뭐 재벌집 같은 경우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저 레몽레인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몽레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업에 대한 가치 상승과 기대작들로 좀 사실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요번 연말에 좀 괜찮나 봐요. 괜찮죠. 단연 네. 괜찮죠. 근데 사실 이 컨텐츠 섹터에 대한 인식이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해서 방송에서 좀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보시면 하나의 드라마가 대박이 났을 때만 잠깐 인기가 있어요. 컨텐츠 섹터가. 뭐 이전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A스토리가 맞아요. 급등이 나왔지만 그 시청률 좀 나오고 끝나니까 바로 다 되돌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의 위상을 이런 OTT 업체들을 가입을 해서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저는 방송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OTT를 다 결제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를 보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글로벌적에서 순위가 그렇게 높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 순위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거의 쓸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전 세계적인 순위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2000에서 2010년까지는 미드가 정말 대세였다면 지금은 이제 한드가 단연 대세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다. 네, 그리고 네. 컨텐츠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재미있는 걸 느껴버리면 거기에 계속 수요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도 프랑스 시장까지 들어왔거든요.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이 웹툰의 거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성지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웹툰이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대요. 웹툰이 잘 되면 당연히 영상화로 보고 싶고 컨텐츠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뭐 넷플릭스의 그런 가입자 수 이런 거를 보실 때가 아니라 OTT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차 시장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플랫폼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제가 엔터랑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따라해도 이거는 그 감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따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전기기는 해부하고 어떻게든 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컨텐츠랑 아티스트는 절대 그 느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고, 결국엔 땡큐용으로 넷플릭스가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 드라마 하나로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컨텐츠의 힘은 이제는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비용이 미드 시즌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맞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순위 엄청 잘 나오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거고, 인기가 많아지면 몸값은 당연히 비싸져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해보신다면 컨텐츠 섹터는 진짜 이제는 좀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가 방영될 때 일시적으로 좀 반짝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달리 봐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엔터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엔터도 마찬가지죠.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따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티스트를 따라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정말 이때까지 뭐 보아라든지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었던 그런 아티스트들의 결정을 찍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그 시장 자체가 국내나 아시아 지역에서 사실 이전에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글로벌이잖아요.
뭐 유튜브 나온 거 보시면 순식간에 억 찍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졌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고 그 기점을 방탄히 해놨고 후속으로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도 진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내년에도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텐트폴 작품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지노? 아, 그쵸. 그 최민식 씨랑 또 그 누구지? 손석구. 네. 그쵸. 범죄도시 주인공 하셨던 분. 손석구가 본명 맞나?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네네. 이런 기대작들이 예정이 되어 있을 때는 관련주들을 어떻게 미리 사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레몬레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청률을 보고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요. 두 번째에 그 차주에 제대로 시청률이 나올 때부터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라마가 기대가 될 때는 당일에 그 처음에 시청률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스타트가 괜찮다. 뭐 7%대 후반, 뭐 9%대에서 시작을 했다. 단연 그러면 두 자릿수가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런 확률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A라는 컨텐츠에서 기대하는 스토리들 그리고 인기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자가 있는 예를 들면 뭐 CG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CG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럴 우리가 때는 지리산의 아픔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기대가 됐었던 부분에서의 안 좋은 게 나오면 빠르게 도망가야죠. 뭐 대표적으로 아바타가 지금 스토리로는 얘기가 많은데 영상미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2D는 지금 뭐 엄청나게 가기 쉬운데 3D나 IMAX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상미를 보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기대감이 있으면 관련주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섹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섹터 안에서 하창한 본부장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유망주로 보고 있는지 종목을 네.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일단 엔터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JYP 엔터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큐브 엔터를 얘기를 드려요. 근데 JYP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27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엔터가 지금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거기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 리스크가 없어요. 기업 개별 리스크. 뭐 예를 들면은 오너 리스크 뭐 아니면은 아티스트에 대한 이벤트 이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JYP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업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음원, 음반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와 관련된 것만 해요. 다른 데는 뭐 식당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이 업황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 엔터사에서는 7년차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트와이스가 건강상의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멤버들이 전부 다 재계약을 완료를 했죠. 그리고 이 스트레이키즈라고 보이그룹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남자 팬들은 돈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성 팬들은 많이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보이그룹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스트레이키즈라는 엄청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방탄소년단의 후발로 나오는 그런 그룹 중에 단연 돋보이는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가 4팀이나 나옵니다. 올해에 뭐 뉴진스부터 시작해서 아이브 대박난 그룹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라인업까지 붙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적이 단연 엔터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 라는 걸로 인식이 박혀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죠. 아티스트 라인업 탄탄하죠. 재계약 이슈 없죠. 본업에 대한 뭐 오너 리스크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사업 포트폴리오 음악, 음반, MD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엔터 쪽이 좋으면 단연 최대로 좋은 성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안 좋은 데서 외국인 수급 좋고요. 전 기관에서는 사모펀드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사모펀드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본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단연 토픽으로 좀 꼽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두 번째입니다. 제
컨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 단연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컨텐츠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장주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장으로 봅니다. 근데 그만큼 이게 시총도 좀 크고 하니까 네. 좀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만큼 힘을 응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드라마 하나 대박 났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 힘이 응축이 되죠. 이번에 시세 분출되는 거 보세요. 누가 그 58,000원대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80,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난 거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가 콘텐츠사 안에서 이 주식은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었어요. 실적이 일단 엄청나게 좋고요. 이 컨텐츠 섹터가 하락하게 된 주 요인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의 역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OTT 플랫폼 안 좋고 컨텐츠 안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우영우 뚜껑 열어보고 이런 재벌집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컨텐츠에 대한 이런 기대감, 거기다가 때마침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조들, OTT 플랫폼에 25, 21 방영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방영되죠. 또 추가로 또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드라마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런 상황에서 중국길까지 열린다고? 그러면 콘텐츠 쪽 굉장히 좋지, 이런 인식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 붙고 있고, 또 이제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소비 금액이 줄죠. 왜냐하면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정비가 높아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사실 많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컨텐츠, 엔터, 게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연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인 작가가 가장 많이 배출이 돼요. 그만큼 컨텐츠 자체를 좀 중요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거운 만큼 IP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단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일단 좋은 실적, 네.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좀 보유기간과 뭐 가격대를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JY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27,900원인데 네. 이거는 저는 1차로 75,000원까지는 상방을 기본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향 하고 있고, 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20선 깨지지 않고 가고 있어서 뭐 매수 같은 경우는 65,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75,000원, 2차로는 82,000원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6만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84,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죠.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목표가는 기본 10만원 저 보고 있고요. 추가로 12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도 72,000원. 이 상승폭이 처음 나오고 횡보했었던 이 하단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2차로 매수하시면서 끌고 가보셔도 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술투기에 모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알차게 시장 얘기와 함께 컨텐츠 그리고 엔터 관련주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종종 자주 섭외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나오셔서 좋은 종목 많이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